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진정으로 상상해 보세요. 혈관 하나가 완전히 막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단 몇 분 만에 심장이 멈추고 뇌는 산소를 잃게 되며 그 결과는 정말이지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완전히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지혈증이 흔히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또는 나는 마른 체형이라 아무 문제 없어. 심지어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도 당장 아픈 건 아니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겠지 하고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매일같이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42세의 한 직장인이 출근길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그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관상동맥은 90% 이상 심각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궁금해하실 겁니다. 불안한 진실은 그 이유가 종종 우리가 간과해온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먹는 간식, 가공식품, 그리고 심지어 겉보기에 해로워 보이지 않는 탄수화물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더 놀라운 점은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위험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만 할까요? 남은 평생 약에 의존해야만 할까요? 다행히도 명확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약은 단지 일시적인 조치일 뿐 빠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전반적인 생활습관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일반적인 조언과 상식을 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특정한 오해에 빠지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약 없이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정확한 습관들을 가졌는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의 그림자 속에서 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지식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말에 온전히 집중해주세요. 고지혈증이 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혈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고 지방이 동맥벽에 꾸준히 쌓이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우리에게 경고할 만한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흔히 비정상적으로 피곤하거나 특별한 통증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 응급실에서 만나는 상당수의 환자들이 똑같이 말하곤 합니다. 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지방에서 근무하던 37세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열렬한 등산가였고 건강한 체중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관상동맥은 95% 막혀 있었고 그는 심근경색으로 긴급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남성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충격적으로 230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른 체형이라 안전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 믿음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고지혈증은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끈질기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마비, 즉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뇌동맥이 막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단 몇 분 만에 비극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혈증은 소리 없이 다가와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는 질병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이름에 정말 부합합니다. 이 문제의 훨씬 더 심각한 측면은 이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기 전까지는 자신이 위험군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는 보통 피상적인, 외적인 기준에 따라 건강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또는 나는 살이 찌지 않았으니까 문제없어. 하지만 진실은 혈관의 건강은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보이지 않는 곳, 바로 혈관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지혈증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방과 적극적인 관리가 절대적인 핵심입니다. 행동을 미루면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한번 손상된 혈관은 결코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우리의 생활 습관, 그것이 바로 답입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고 관리 가능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 길, 그 작은 변화들이 바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지혈증이 나이든 사람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그 말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건강검진 데이터는 20대와 30대에서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례가 급격하고 우려스럽게 증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놀라운 추세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식탁, 즉 우리의 식문화 자체가 크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집밥이 우리 식단의 기본이었지만 이제는 배달 음식, 패스트푸드, 그리고 고도로 가공된 식품들이 안타깝게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은 아침 식사로 커피와 빵을 대충 먹고 점심은 라면이나 햄버거, 저녁은 치킨이나 떡볶이 같은 야식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식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과도한 탄수화물, 위험한 트랜스 지방, 그리고 숨겨진 설탕이 가득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만난 28세 여성 디자이너 박선영 씨도 이런 완벽한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달콤한 라떼를 마시고 오후에는 쿠키나 빵을 먹었으며 잦은 야식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운동 계획은 항상 다음 달부터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LDL 수치는 220으로 높았고 HDL은 낮았으며 내장 지방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살도 안 찌는데 왜 제 수치가 이렇게 높은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마른 체형이라고 해서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장 지방, 위험한 종류의 지방은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숨겨진 지방은 간을 공격적으로 자극하여 과도한 양의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혈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합니다. 진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떤 증상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쯤 병원을 찾게 될까요? 대개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심한 두통과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뿐입니다. 그때는 종종 비극적으로도 너무 늦습니다. 고지혈증은 특정 연령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식습관이 만들어낸 질병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걷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며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갑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해결책으로 우리는 흔히 간식과 달콤한 음료를 찾습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패턴이 끈질기게 반복될수록 우리의 혈관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현재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곧바로 작고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건대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분의 전체 미래를 진정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보통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남은 평생 약을 먹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단 약을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개인들이 중요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믿음은 절반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약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 아닙니다. 약은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동안 혈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조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 압도적인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그들의 일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DL 콜레스테롤이 195까지 올라 약을 처방받았던 45세 직장인 김현수 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는 자신에게 회식이 너무 많고 술을 끊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신감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원칙, 즉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군것질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3달 후 그의 LDL은 140으로 크게 떨어졌고 그는 놀랍게도 6kg을 감량했습니다. 그는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약을 끊는 것이 사실 제 목표는 아니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니 약이 저절로 필요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또 다른 고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50대 주부 박선영 씨는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식단을 잘 지켰지만 매일 밤 쿠키와 믹스커피를 즐겼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한 습관을 끊자마자 그녀의 LDL은 단 한 달 만에 30점 이상 떨어졌고 3달 후에는 약을 성공적으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약을 끊기 위해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매일 2~3시간의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핵심은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군것질을 끊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야식을 엄격히 피하며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것들만 지킨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놀랍도록 크게 변할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바꿀 용기가 약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즉시 계란 노른자나 기름진 삼겹살 같은 특정 음식들을 떠올립니다. 이 때문에 저는 진료실에서 더 이상 계란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삼겹살을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놀라운 진실을 공유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상식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며 심지어 적절한 뇌 기능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과잉입니다. 그리고 그 과잉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가공식품과 지나치게 많은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쿠키, 빵,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튀긴 음식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공격적으로 유발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면 간은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도록 자극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 하루에 계란을 한두 개 먹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계란은 필수 단백질과 귀중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좋은 식품원입니다. 반대로 달콤한 빵, 설탕이 든 커피 음료, 쿠키, 그리고 심지어 자주 먹는 인스턴트 라면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그룹은 LDL 수치가 평균적으로 30% 더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흰빵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남은 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간과 혈관에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간은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도록 유도되고, 이 특정한 메커니즘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빵과 디저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사실 삼겹살 섭취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 않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은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제 환자 중 상당수는 높은 지방 섭취보다는 주로 탄수화물과 단 음식 때문에 고지혈증에 걸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습관을 잠시 시간을 내어 진정으로 살펴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만약 오늘 빵, 쿠키 또는 인스턴트 라면을 드셨다면 바로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는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지혈증을 낮추는 과정은 복잡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단 5가지 간단한 습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군것질과 야식을 완전히 끊으세요. 낮에 아무리 잘 먹어도 매일 밤 쿠키, 빵 또는 인스턴트 라면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의 LDL 콜레스테롤은 결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52세 직장인 정민호 씨는 이 한 가지 습관만 바꿔 3달 만에 LDL을 190에서 125까지 낮췄습니다. 둘째, 음료는 무조건 물로 바꾸세요. 믹스커피와 탄산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상 우리 몸에 200칼로리 폭탄과 같습니다. 하루에 믹스커피 2잔을 끊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1kg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어,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섭취하세요. 이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효과적으로 높여줍니다. 넷째, 매일 30분 빠르게 걷기를 실천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혈관 청소 부인 HDL이 증가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섯째, 술을 반드시 줄이거나 이상적으로는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술은 단순히 칼로리 문제만을 넘어 간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생산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흔히 먹는 안주들이 거의 항상 고염분, 고지방 음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5가지 습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매일 2~3시간씩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중요성은 단순히 여러분의 일상 습관을 재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말로 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 사례들이 그것이 가능함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60대 여성 환자 이영희 씨는 이 지침 중 단 3가지만 꾸준히 지켰습니다. 그녀는 군것질을 끊고 물을 많이 마셨으며 술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3달 후 그녀의 LDL은 40점 이상 떨어졌고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성공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은 거창하고 압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고 잘못된 습관들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확히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고 젊은 사람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약은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진정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여러분의 식습관과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군것질을 끊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술 섭취를 줄이며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을 먹고 하루에 단 30분만 걷는 것입니다. 이 겉보기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일단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이 안타깝게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하세요. 혈관 건강은 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간식 대신 물 한 잔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더 건강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족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바로 지금 여러분 자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이 정보의 작은 공유조차도 잠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